저는 지금 플로리다를 여행 중에 있습니다. 잭슨빌이라는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를 지나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죠. 세계 최고의 놀이터라는 디즈니 월드. 수많은 아이들을 감동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통곡을 하게 만든다는 그곳. 그래봐야 놀이공원인데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Came in a little off target before, but hey, your resistance now. I think I have authority. 안 되겠습니다. 리뷰고 나발이고 저는 광선검 사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뷰는 해야죠. 사실 아이폰 사용자들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은 1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애플의 신제품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폰 13을 사도 내년에는 아이폰 14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마다 내가 이걸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의 기종은 바로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맥스까지는 아니고요. 아이폰 12 프로예요. 그래서 이 아이폰 12 프로로 카메라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현역이야 2탄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살펴보죠. 일단 동영상의 퀄리티를 보면 그늘에서 찍힌 영상이고 역광인데다가 가변적인 광도 때문에 불안정한 퀄리티를 보일 법도 하지만 쨍하고 맑은 느낌의 영상을 아주 잘 찍어주고 있습니다. 표준 렌즈로 찍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트래킹 영상이고요. 아이폰을 손에 들고 찍었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한데 상당한 충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흔들림은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지 않네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퀄리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 셀카봉이나 핸들이 있는 틀을 부착해주면 훨씬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죠. 게다가 주변 풍경을 한 화면에 담고 싶다면 광각도 좋습니다. 가장자리 왜곡이 상당히 심한 편이긴 하지만 이건 아이폰 13도 마찬가지니 넘어가죠. 특히나 광각은 물리적인 손떨방이 아닌 디지털 손떨방이 들어가 있음에도 흔들림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스테빌라이저 빡시게 들어간 액션캠으로 찍는 느낌도 살짝 드네요. 오즈모 액션이나 짐벌이 없어도 나름 신경 써서 찍으면 비슷한 퀄리티도 쌉 가능이라는 거죠. 새로 나온 아이폰 13의 기능 중 가장 탐나는 기능이 3배 줌의 시네마틱 모드를 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로도 그게 돼요. 뭐 촬영 후 초점 조절 같은 건 안 되지만 촬영하면서 초점 조절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사후 초점 조절은 넘사벽.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아이폰 12 프로의 초점 조절 기능은 여전히 쓸만합니다. DSLR로 찍은 것과 완전히 같을 순 없지만 비슷한 퀄리티로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영상은 못해도 사진 정도는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굳이 뒷배경을 날려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배경을 함께 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찍어도 역광으로 찍어도 괜찮게 잘 나오죠. 타임랩스는 또 어떻고요. 광각으로 한참 동안 길을 걸으며 찍은 영상도 상당히 예쁘게 잘 찍혔습니다. 파노라마 역시 널찍한 사진으로 아주 잘 찍히네요. 접사도 이게 또 괜찮아요. 아이폰 13 프로의 경우는 거의 1cm 이하로 접근해서 촬영해도 초점이 잘 맞고 잘 찍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폰 12도 이거 돼요? 안 되지 않아요. 대신 거리가 3cm 정도 되고 아주 접사는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크롭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알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자, 카메라 기능은 대충 살펴본 것 같네요. 고작 카메라 하나 건재하다고 쓸만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세세한 거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이 아이폰을 구매한 것이 작년에 미국 넘어오기 전에 11월경쯤이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미국 가게 되니 미국 사람들 많이 쓰는 아이폰으로 갈아타보는 것은 어떠냐고 꼬셔서 구매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내의 아이폰 사용은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핸드폰 타자 때문이었는데요. 양손으로 쿼트 자판을 치는 저와는 달리 아내는 10수년째 천지인 자판을 써오고 있었죠. 에이 뭐 천지인 자판으로 치는 게 얼마나 빠르겠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천지인 자판으로 쿼트 자판을 쓰는 저를 가볍게 눌러버릴 정도였죠. 타자가 워낙 빠르고 화면 위에서 미끄러지듯 타자를 치다 보니 아이폰의 편리한 기능인 스와이프 시 연관 글자 입력 시스템 때문에 오타율이 엄청나게 들었죠. 그래서 아내는 다시 갤럭시로 돌아갔습니다.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자, 여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배터리 잔량 이야기였습니다. 1년간 사용한 아이폰 12 프로의 배터리 수명 잔량을 보죠. 와우, 98%. 놀랍습니다. 야, 이거 폰 사용 아예 안 한 거 아니야? 아내가 안 썼다면서? 라고 이의 제기를 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죠. 아내에게 버림받고 낙동강오리알 된 아이폰 12 프로는 공교롭게도 제 딸내미의 폰이 되었습니다. 아, 왜 제가 안 썼냐고요? 저는 큰 화면이 좋았고 미국 넘어오면서 한국에서 세팅한 여러 설정이 남아있는 아이폰 12를 바꾸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죠. 공인인증서 같은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폰은 제 딸아이의 폰이 되었는데 미국이 불안했고 아이 혼자 학교에 보내는 게 걱정되어서 폰 번호를 새로 뚫어서 들려보냈죠. 하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방과 후 제 딸아이는 집에서 폰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었고 때문에 이 아이폰의 사용량은 적지 않은 편이었죠. 물론 맨날 폰을 붙들고 산 것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다고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배터리 수명은 정말 미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배터리 수명이 85% 남은 것을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배터리 수명은 96%보다 덜 남아있어야 맞기 때문이죠. 계산한 원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미 아이폰 12만 해도 충분히 효율적인 AP와 디스플레이, 통신칩 등으로 인해서 배터리 효율이 미친듯이 상승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정말 120Hz 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이 썩... 죄송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부러운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무게 역시 아이폰 13 프로에 비해 비약적으로 가볍죠. 무려 16g이나 가볍습니다. 아이폰 12 프로가 187g, 아이폰 13 프로가 203g이에요. 아이폰 13은 그냥 프로 역시 더럽게 무겁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무거운 폰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손모가지가 아주 부러지겠네. 여기서 끝인가요? 카메라는 얼마나 큰데요? 뒷판 보면 카메라밖에 안 보인다니까? 아, 세상에. 비겁한 변명입니다. 결론입니다. 매년마다 애플은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을 내고 있습니다. 외향은 잘 변하지 않지만 충분히 새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재미있는 기능과 트렌드가 될 만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나타나죠.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매년 더 좋아지는 제품들을 내놓을 텐데 여기서 방점은 그렇게 좋아진 기기를 어떻게 1년 만에 휙휙 바꾸냐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사실 아직 아이폰 10도 언제 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의 교체 주기는 거의 5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5년이 지나도 쓸만한 폰이라는 거예요. 2021년 10월 디즈니월드에 있는 라이즈 오브 레지스탕스를 타보기 위해서 줄을 3시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 계신 미국인 할아버지가 아직도 아이폰 8을 들고 계시는 걸 보았죠. 아이폰 8은 2017년 9월에 출시되었습니다. 만 4년째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폰보다 1년 늦게 출시된 갤럭시 S9을 사용하던 제 아내는 번인과 하드웨어의 느려짐을 참지 못하고 만 3년 만에 폰을 교체하기에 이르죠. 2017년 출시된 아이폰 10을 사용하는 제 아버지께서 아직도 아이폰을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네요. 물론 아주 협소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아직 갤럭시 노트 9 버전을 쓰신다는 분들도 계셨으니 케바케일 거예요. 하지만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교체 주기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4년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폰 13을 건너뛰기로 결심하신 아이폰 사용자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아직은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7 이하 사용자분들은 바꾸시는 것도 좀 괜찮은 선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곰빠.